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응급실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응급실 빈자리가 없고 소아응급실 병상도 남은 게 없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응급실은 꽉 찼고 서울 성모병원은 27개 가운데 단 2자리만 남는 등 서울의 빅5의 응급실은 사실상 포화 상태.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의사들을 향한 원망으로 쏟아냅니다. 국민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의사들이 노성나같이 사는 형사지 뭐 이러면 안 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것이지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응급실뿐 아니라 대형 병원 수술과 진료 차질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수술 취소는 초반 30% 수준에서 이제는 50%를 넘어선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하자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대신 중형병원으로 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하지만 환자가 몰리기 시작한 2차 병원도 당직 의사가 없거나 인력 부족으로 도미노 진료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직접 응급실로 연락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예정된 그 날짜보다 좀 더 빨리 퇴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 차질이 계속된다면 응급실에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진료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는 병원 뺑뺑이까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인질 잡혀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생업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폐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전화를 안 돼, 아예. 응급 가도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그런 거죠. 그나마 지금은 통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응급실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환자 보호자는 아침 8시쯤 병원을 찾았지만 2시간 가까이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전공의가 다 파업 중이고 교수님 3분이서만
응급 환자들을 다 케어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까지는 들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연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료에 앞서 응급 환자 이송부터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인 50대 여성 환자는 병원 5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병상이 있긴 하지만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사용 구역을 줄이다 보니 이용이 불가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돌린 끝에 6번째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사설 구급 이송 업체들도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앉혀 있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도 없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응급 환자 상태는 저희도 이제 못 받죠. 만약에 거기 가서 캔슬 당해버리면은 환자분이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차질 여파로 하급병원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더 보내지 말아달라는 상급병원의 공문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문의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걱정합니다. 119나 기타 병원 문의도 많이 오고 점차적으로 환자가 좀 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당직 과장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환자를 풀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문의들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현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받아줄 응급실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수환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 연기되거나 항암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우리는 환자니까 의사를 보러 병원을 오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집단 행동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4분의 1, 수술은 절반씩 줄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환자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증 환자 진료에는 아직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재편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크게 줄지 않은 것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각 병원 사정에 맞게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어 간호사의 법적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보건복지부 안에 즉각 대응팀도 설치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칼에 손바닥을 크게 베었습니다. 곧바로 근처 2차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전공의들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동네 성형외과를 찾아 열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형병원에 갔는데 1시간 정도 이상 대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봉합수술을 끝내는 데까지는 거의 4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어요. 이처럼 응급 상황에 치료 가능한 곳 찾기가 어려운 현실. 위급 환자를 신속히 실어 나르는 119 구급대원들 역시 응급실을 찾느라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119 상황실에 요청한 경우는 하루 평균 6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 응급실에 직접 연락해 환자를 이송할 곳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받아주는 곳이 잘 없다 보니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었던 환자도 지금 그 병원에 사전 연락을 다 하고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근 병원들이 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상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만 구급대원의 요청을 받는 상황실 역시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찾는다고 없는 병원이 찾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연락을 돌려서 병원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뭐 따로 병원을 그렇게 막 특별히 더 뭐 수배를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전공의들의 복귀가 언제쯤 이뤄질지 미정인 현실 속에 한시가 급한 환자들을 태운 구급대원들의 응급실 뺑뺑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쯤 경남 김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방이 급히 구급차에 실었는데 이후 1시간이 넘도록 병원 6곳에 10여 차례 연락을 돌렸지만 의료진 병상 부족이란 답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신고 5시간이 넘어서야 차량으로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한 번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공이 이탈 사태 여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119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신고를 하고도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꽉 막힌 대치 속에 정부와 정치권은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관건은 의사단체입니다. 의사단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참여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특히 미복귀 전공의 일부가 복귀 조건으로 증원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군복무 단축,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자체조사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협의체 참여는 물론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현재로는 안개 속입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에 물러섬 없는 대치 속에 당장 치료와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충북대 의대생 160여 명이 정부와 충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은 애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총장이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카데바 항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술기도 2-3개의 기사제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대학마다 일부 자율로 돌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원점 재검토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의료계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행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미 의대 교수들은 연이은 근무와 당직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만약 사직을 못하게 한다면 대신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말기 암 환자의 치료조차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의사에게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정부엔 사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리한 진흙탕 싸움에 왜 우리 환자만 희생을 보아야 하는가? 태업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의료진의 피로도를 이유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여전히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대 병원들의 진료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